잡았을 때 느낌이 좋아요. 딱 사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잡기에는 딱 좋습니다. 오. 예, 안녕하세요. 스와트무용 대표 소동욱입니다. 자, 오늘은 그 위에 그 권총, 가스블럽의 권총류 중에 한 가지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제품은 위 글락 19 젠5 탄 색깔입니다. 위거 글락 시리즈를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뭐 말씀드렸듯이 뭐 내구성 부분에 있어서 뭐 아주 훌륭하지 않고 뭐 집단성 부분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예. 근데 이제 막 쓰기 그냥 편하고 가격이 지금 저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냥 막 쓰기 편한 뭐 이 정도 생각하는 거고요. 편하다는 뜻이지 뭐 장고장률이 없다 뭐 이렇게 보장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예. 또 무난하게 쓰시는 분들 또 무난하게 쓰세요. 며칠 만에 또 고장나신 분들, 고장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평준화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가격이 예전처럼 무슨 뭐 마리총 가격까지 육박하는 정도의 가격이라면, 그런데 지금은 많이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자, 오늘 볼 제품은 위 글락 19라는 요 제품이고요. 젠5 제품입니다. 젠5라 그러면, 와, 이씨, 뭐가 대단하게 뭐 발전된 것인가? 그러니까 보통 제네레이션 1, 제네레이션 2, 제네레이션 3, 제네레이션 4, 제네레이션 5 이야 엄청나게 발전됐겠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 제품은 아니에요. 그냥 그 실총에서는 물론 그런 엄청난 발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젠3, 젠5, 젠4 뭐 이렇게 종류가 바뀌면서 그럴 수 있는데 업그레이드 되면서 우리 거에서 그냥 모양만 거의 바뀌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뭐 젠3나 젠5나 뭐 성능의 차이가 어떤 게 훨씬 낫나요? 이런 질문은 그냥 실총에서의 얘기고, 어쨌든 우리 총에서는 크게 뭐 젠5라 해서 뭐 거대하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박스는 뭐 그냥 위 거답게 그냥 까만 박스에 글락 19, 글락 19도 아닙니다. 이거 라이센스 문제로 그냥 19, 되게 무식하게 그냥 19, 그리고 5, 요게 이제 젠5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탄 색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제품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이제 상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자, 제품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제품 박스는 동일합니다. 그냥 그 위 박스 그대로입니다. 설명서, 분해도. 아유, 깜짝 놀랐네. 이 분해도가 대단합니다. 슬라이드, 그 다음에 스프링 가이드, 하부 프레임, 스토퍼, 하부 프레임, 폴리머 프레임, 그 다음 범퍼. 이야! 설명서 진짜 죽이네요. 이거는 사실은 정확한 분해도가 아니고요. 이건 분해도가 아니고 사실은 그 젠5에서 추가된 부분 또는 변형된 부분만 일부러 표시한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는 이건 장난치듯이 한 거고요. 실제 분해도는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뭐 장난치듯이 만들지 않죠.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기존의 글락 19 위 글락 19에서 이런 부분이 변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그냥 농담삼아 한 거예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실질적인 분해도고요. 설명서가 있는데 설명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이렇게 훌륭하진 않아요. 근데 예전에 초기 때 비해서는 많이 발전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총의 그 파트 이름, 그 다음에 이제 영문하고 중국어로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는 당연히 없고요. 그 탄창 삽입하고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있고요. 표시되는 부분에 기름을 뿌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건 이 부분은 뿌리시면 안 돼요. 시어부는 절대 뿌리시면 안 됩니다. 슬라이드 홈 하고요. 여기도 뿌리지 마세요. 아마 그 분해 레버 위치 쪽에다 뿌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뿌리지 마시고요. 여기 호버 부분도, 여기 노즐 부분도 뿌리지 마십시오. 노즐 부분도 뿌리면 탄이 미끄러지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노즐 부분도 뿌리지 마시고요. 슬라이드 분해하는 법이 나와 있는데 되게 좀 부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해 조립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아웃바렐까지 빼는 그런 장면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설명서 답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설명서는 그나마도 또 for use 17, 19, 28 한글로 합시다. 33, 34 다 공용입니다. 그냥 열어보시면 탄창하고요. 19 전용입니다. 왜냐면 19가 이 그립이 짧기 때문에 19 전용. 깜장색이에요. 깜장색 탄창이고요.
탄색, 바닥이 범퍼가 탄색일 것 같지만 실제로 검정색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스트랩이 두 개가 들어있고요. 백스트랩은 이제 사이즈가 보나마나 이쪽이 이제 미디움, 기본 들어가 있는 게 미디움일 거고, 하나가 이제 스몰, 하나가 라지일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굳이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미디움 정도면 딱 맞고요. 여성분이나 이런 그 손이 좀 작으신 분들은 이제 좀 사이즈를 보셔가지고 맞추실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게 워낙 총이 작아요. 그리고 그때 쓸 핀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백스트랩 들어있고요. 그 다음 총 본체 들어있습니다. 자, 총 본체가 본체는 요거 그냥 스티커고요. 본체가 원래는 무각인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위 거는 지금 라이센스를 취득 못했기 때문에 무각인인데 여기 각인이 되어 있는 버전입니다. 그래서 각인 보시면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예, 앞쪽에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실물 각인에 비해서는 좀 얇고요. 예, 뭔가 좀 더 파졌으면 하는 느낌이 있긴 한데 사실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면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하고요. 글락 19 젠5 오스트리아 9 곱하기 19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반대쪽에도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탄피 배출구 쪽하고요, 익스트랙터 있는 탄피 배출구 쪽에 있는 쪽하고, 그 다음에 여기 슬라이드 오른쪽에 각인이 두 개 다 있고요. 정상적으로 각인은 다 있는 무각인 버전은 아닙니다. 근데 각인 깊이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깊게 팠으면 좋았는데, 이게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는 각인을 깊게 파면 팔수록 레이저 기계를 여러 번 왕복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이런 건 스티커니까 뭐 상관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전하고 발사 위치에 대한 스티커가 있고요. 예, 요것도 뭐 스티커고요. 그 다음에 하무 프레임에 보면 여기 위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글락 표시는 없고요. 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이센스 문제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 보면 메이드 인 타이완 위 트레,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노안이라서 위 택티컬 코 리티드 가스 블로우백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루이 따라하나요? 마루이는 ASGK를 여기 표시하고 마루이 메이드 인 도쿄 마루이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여기는 메이드 인 타이완, 예, 위 택티컬 코 리티드 되어 있네요. 자, 요런 거 아주 웃깁니다. 예. 그 다음에 보시면 좀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왼쪽과 오른쪽에 전진 레버가 양쪽에 있습니다. MB 세이프티가 아니라 MB 타입의 그 전진 레버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장착되어 있어서, 이제 과거에는 왼쪽 레버만 눌러서 이렇게 전진 레버를 눌러서 작동시켰어야 되는데, 지금은 반대쪽, 그러니까 오른손잡이가 아닌 왼손잡이도 왼쪽에서 반대쪽으로 눌러서 이렇게 전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왼쪽과 오른쪽을 다 쓸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어 사이트하고 프론트 사이트는 뭐 기존의 뭐 다른 글락들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똑같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리어 사이트가 여기 보면 나사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나사가 지금 리어 사이트하고 물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리어 사이트가 플라스틱에 그냥 박혀 있다 보니까 리어 사이트 나사가 풀리면 실린더 블럭이 떨어지면서 이 슬라이드가 분해가 안 되는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분해가 안 되면 저희도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머가 올라오고 실린더 블럭은 떨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글락 시리즈들은 실총에서는 이 부분이 이 블럭 부분 위치를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밀어서 뺐다 꼈다 하는 거라서 상관이 없지만, 우리 총에서는 그 부분이 이제 밀었다 꼈다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문제가 됩니다. 밀었다 꼈다가 아니라 실린더 블록을 같이 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나중에 슬라이드가 분해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교체할 필요가 있죠. 탄창 잠깐 볼까요? 탄창을 보기 전에 멈치를 한번 봅시다. 멈치가 굉장히 커요. 젠5 타입이라 그런지 멈치가 굉장히 크고요. 멈치 같은 경우는 아마 이거 왼쪽으로 좀 바꿔서 낄 수 있을 거예요. 일반적인 글락이 그렇고요. 멈치가 커서 좀 잡았을 때 느낌은 이렇게 눌렀을 때 느낌은 좀 좋고요. 멈치가 좀 부드러워요, 상대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편할 것 같고요. 잡았을 때 전체 사이즈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약간 작다는 느낌 정도? 근데 사실 그렇게 작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 손에 딱 맞습니다.
잡았을 때 그립감도 좋고 약간 좀 그립이 두껍다는 느낌은 있어요. 사이즈는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표준 타입의 글락 시리즈보다는 사이즈가 작은 편이에요. 이거 이제 식구가 얼마나 작은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한국 사람들 손에 딱 맞아요. 요게 위 거의 글락 18식 옛날 구형 제품인데 보시면 비교가 되실 거예요. 차이가 비교가 되시나요? 다르죠? 사이즈가 이렇게 작아요. 그래서 앞쪽 부분에서도 이만큼이 작고요. 그 다음에 그립에서도 이만큼이 작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작아요, 그만큼. 그래서 작동시키 잡았을 때 한국 사람들한테는 사이즈가 딱 맞고요. 외국 분들한테는 좀 작은 편이 있어요. 물론 외국 분들도 전부 키가 크거나 뭐 덩치가 큰 건 아니기 때문에 꼭 그렇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총에서 안전장치는 이쪽에 있는데 안전장치는 뭐 일반적인 마루이 제품하고 동일한데요. 주의할 것은 안전장치 뒤로 밀면 안전이 걸리는데요. 뭐 마루이 글록도 그렇고 뭐 다른 글록들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장전이 안 되면 사실상 격발이 안 되기 때문에 장전이 돼 놓은 상태에서는 움직이면 안전레버가 가요. 이 상태에서 당기면 당연히 발사가 안 되죠. 근데 얘를 장전을 안 해 놓은 상태에서 안전레버를 뒤로 밀라 그러면 안 갑니다. 왜냐면 장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전레버는 장전이 된 상태에서만 걸 수 있는 거고요. 권장해 드리는 건 안전장치에 가능하면 쓰지 마세요. 왜냐면 이거 사용했다 풀었다가 귀찮아요. 손톱이 있어야지 하거든요. 이게 그리고 실총에서는 이 부분에 원래 안전장치가 없잖아요. 그냥 시리어 탭이잖아요. 원래 트리거의 요 부분이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가락이 그립 가드 안쪽으로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 상태로 유지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거고요. 사실 이 상태면 발사될 위험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탄창 같은 경우에 탄창을 한번 살펴보면 탄창 같은 경우는 기존에 위에서 나오던 탄창하고 뭐 유사한 블랙 색상의 뭐 도장 상태도 비슷하고 부속이나 이런 것도 다 비슷하고 비슷하죠. 물론 사이즈만 좀 작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이 제품을 칭찬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기존의 글락 18C나 아니면 17이나 뭐 23 같은 경우도 블랙 모델, 19도 마찬가지고요. 19의 블랙 모델도 마찬가지인데 이 색상이 도장 상태가 진짜 마음에 안 들거든요. 까만 것 제품들을 보면. 근데 얘는 색상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거 이게 진작에 이런 색깔을 만들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제 여기서 홀라당 또 깹니다. 여기 9발의 색깔에서 근데 9발의 색감도 전에보다는 좀 낮았어요. 확실히 낮았는데 진짜 마음에 드는 건 이 슬라이드의 탄색 색감입니다. 요거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제가 대만 거 칭찬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얘 같은 경우는 색감 하나는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위 글락 17 버전도 그래요. 그 탄색 버전도 색깔이 참 잘 나왔어요. 그래서 훨씬 이쁜데 이게 어느 정도 잘 나왔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뭘 보여드리냐면 요건 리뷰가 따로 올라갈 건데 글락 19 버전을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19가 아니에요. 23. 이 보면 색깔이 좀 촌스러워요. 굉장히 촌스러운데 이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 색감이거든요. 이게 과거보단 낮은 겁니다. 그나마 낮은 건데 이게 과거 색감. 이거보다 더 심각한 적도 있었죠. 이게 옛날 글락 19거든요. 글락 18. 제가 갖고 있는. 네, 이런 색감인데 보시면 완전히 다르죠. 색감이. 얘가 더 이뻐요. 제가 봤을 때도. 그래서 색감이 확 달라졌습니다. 확실히. 제품은 색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 자, 그럼 슬라이드를 한번 분해해 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분해하는 거는 좌측 우측 탄창 빼시고 좌측 우측에 레바를 동시에 내리시고 그냥 일반적인 글락하고 동일해요. 근데 내릴 때 이게 좀 빡빡해요.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뒤로 당겼다 탁 쳐주시면 잘 빠집니다. 자, 하부 프레임 보면 하부 프레임이 일반적인 제가 많이 봤던 그냥 글락 시리즈 동일하고요. 스토퍼가 MB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왼쪽 오른쪽에서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있다는 거, 이거 아까 설명드렸죠. 독특한 거고요. 프레임이 앞쪽까지 쭉 뻗어 있어요. 그래서 커버를 막고 있고요. 이거는 뭐 별다른 차이점은 없는데 요거 분해레바 그 스프링이 굉장히 세네요. 이 생각보다 세면 분해할 때 굉장히 힘든데 이 판 스프링을 이렇게 센 걸로 했지?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해머 같은 경우는 롤러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자, 마루이 글락 19를 갖고 왔고요. 마루이 글락 19를 한번 분해해서 볼까요? 네. 롤러 타입은 똑같아요. 네. 롤러 타입은 똑같죠? 둘 다 롤러예요. 요게 마루이 글락 19고 요게 위 건데 네, 똑같습니다. 네.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구조상으로는 좀 틀리네요. 부속이 호환되기는 힘들겠네요. 마루이 것도 앞쪽으로는 이만큼 뻗어나가 있죠. 그 다음에 실린더를 비교해 볼까요? 실린더를 이거 마루이 거고요. 네, 여기 위 겁니다. 네, 보시면 실린더 사이즈가 마루이 게 확실히 좀 커요. 네, 확실히 좀 크다는 느낌이 있고 가스 인입구가 위 거는 좀 작고요. 보시면 작죠? 요거는 인입구가 큽니다. 네,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루이 글락 19에서의 그 작동성을 만들어주는, 기화력을 만들어주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가스 인입구가 크다는 건 가스 토출구 쪽도 크다는 거고 한 번에 사용하는 가스량이 많다는 거죠. 근데 위 거는 작죠. 물론 그린가스를, 위 거는 그린가스를 메인으로 주로 사용할 거니까 뭐 인입구가 작아도 결국은 압력은 뭐 다르게 나오진 않을 건데 실린더 용적도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분명히 보여요. 지금 보였을 때 실린더 사이즈에서는 차이를 볼 수가 없는데 길이가 좀 틀리고 인입구가 길이가 틀리다는 거. 이건 말일 거하고 비교 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뭐 그냥 겸사겸사 갖고 온 김에 이제 스프링 가이드하고 총열 한번 빼보도록 할까요? 스프링 가이드는 이렇게 압축시켜서 그냥 뒤로 빼시면 되고 여기 중요한 건 여기 홈이 있어요. 요 홈 부분을 여기 이쪽 안쪽에 홈이 있거든요. 요 홈에다 끼워 주셔야 됩니다. 이따 결합할 때 제대로 안 껴주면 슬라이드가 껴지질 않아요. 그래서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웃바리를 이렇게 살짝 들어서 뒤로 이렇게 빼주시면 빠집니다. 호법은 뭐 그냥 기존의 글락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다이얼 방식 돌려주시면 되겠고 실린더를 한번 볼까요? 실린더가 독특하게 되어 있네. 이러면 또 궁금증이 발동하죠. 과연 마루이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게 되게 웃긴 게 위 거가 사실 출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루이 거 출시되기 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마루이 거를 참조하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루이 거하고 비교해보면 마루이 거는 이런 식의 컵이죠. 확실히 실린더 용적이, 피스톤 용적도 크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위 거는 보면 그냥 작아요. 확실히. 힘들어. 비교가 되시나요? 확실히 비교가 되죠. 여기가 작아요. 확실히 작고 확실히 큽니다. 피스톤 컵의 사이즈 자체도 틀려 보여요. 확실하게 딱 차이가 나타납니다. 직경은 비슷해 보이는데 확실히 뒤에 보면 피스톤 이 바 부분, 그러니까 피스톤의 바 부분이 길이가 틀리죠. 마루이가 훨씬 커요. 그래서 위가 글락 19, 이거 어떤 분들 같은 경우 위 글락 19가 나왔으니까 이거 마루이 글락 19만큼 기화력 좋고 끝내주겠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마루이 거를 참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를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글락 17이나 18을 그냥 그대로 답습해서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별다른 큰 변화가 없어요. 실린더 상에. 그래서 기화력의 차이는 없어요. 기존의 17이나 18에 비해서 뭐 월등하게 실린더의 변형이 나타났다든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마루이 거하고는 좀 방식이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그냥 기존 걸 답습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실리콘 튜브 같은 게 보이죠? 여기 이제 파워 제한 장치고요. 뭐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가스 토출되는 걸 막고 있죠. 파워 제한 장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합을 한번 해볼까요? 다시 결합은 이렇게 기울여서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총 이너바렐이 빠지지 않도록 이너바렐 참 잘 움직인다. 근데 이너바렐의 이 구조도요 마루이 거하고 달라요. 마루이 거는 여기가 파여 있죠. 그러니까 많이 개량된 거예요. 마루이 게. 아이씨, 왜 이걸 비교하게 되지? 이렇게 다르죠. 호법 방식도 다릅니다. 얘는 그냥 구형 호법 방식 그대로예요. 그냥 다이얼 이렇게 돌려서 하는 옛날 그 방식이고 여기도 다이얼 돌리는 건 맞는데 챔버에서 그냥 할 수 있도록 마루이 거는 완전히 개량이 돼 있죠. 그래서 타입이 다릅니다.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확실히 다이얼이 이렇게 되는 방식. 얘는 그냥 옛날에 글락 26이라든가 17 같은 똑같은 방식이죠. 이 위 거는. 자, 결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 방식은 이렇게 기울여서 다시 넣으시면 되겠고요. 총열을. 그리고 뒤로 당겨 주시고 그 다음에 요
동그란 부분, 요게 이제 앞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총열 쪽으로. 그래서 요걸 좀 압축시켜서 약간 밀어 넣어주시고, 그냥 넣어주셔도 되겠다. 그냥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가이드 부분에 구멍이 있어요. 요 구멍 부분이 요 챔버 부분에 홈에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 편편한 부분이 이렇게 있거든요. 편편한 부분이 아래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편편한 부분이 아래로 가고, 이 상태로 그냥 끼우면 안 돼요. 여기 보면 구멍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구멍 부분에 껴줘야 됩니다. 구멍 부분에 홈이 딱 맞아서 똑같하고 들어가야 돼요. 요거는 17에서도 마찬가지고 17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렇게 약간 튀어나와야 됩니다. 네, 이렇게 옆에서 보면 약간 위로 올라온 듯 하는데 결국은 이제 스프링 가이드가 수평이 됐죠. 이렇게 되면 되고요. 결합할 때는 앞에서부터 끼워서 밀면 되겠고요. 자, 근데 그거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살펴볼게. 얘는 볼트 스토퍼 부분이 보강이 안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 여기가 이제 볼트 스탑, 요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에요. 이게 걸리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보강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슬라이드에 그냥 맞닿아서 그냥 닿는 겁니다. 물론 위 거 같은 경우에 그 메탈 슬라이드니까 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그냥 그 메탈 슬라이드가 아주 뭐랄까요, 단단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예, 양쪽 부분에서 실제로 갈림이 발생돼서 나중에 후퇴 고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마릴 거 같은 경우에 플라스틱이니까 뭐 이거 뭐 되겠어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시면, 예, 여기 이렇게 보강돼 있죠. 별도의 파트로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이 볼트 스타퍼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걸려도 파손되지 않습니다. 바깥쪽에 플라스틱이 파손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찍히고, 여기가 이 스토퍼 부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잘 버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바깥쪽에서 자꾸 걸리는데, 이 부분도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또 보강하려고 끼긴 했는데 되게 얇아요. 실질적으로는 얇아서, 네,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문제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그건 좀 이따 보조적으로 설명하고, 슬라이드를 끼우는 방법은 앞에서부터 끼워서 뒤로 밀어주시면 되겠고요. 네. 총열 부분, 잘 안 들어가면 총열 부분 한번 반드시 밀어주셔야 되고, 당겨서 이렇게 움직여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결합이 끝납니다. 스토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스토퍼 부분이 그 나중에 무너져 가지고 이게 후퇴 고정이 걸리려면 얘가 올라가서 스토퍼가 이렇게 잡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를, 원인을 얘를 내려서 자꾸 꺾였기 때문에 이게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뒤로 그린가스 같은 걸 강하게 쓰다 보면, 여름철에 특히 이제 뒤로 갔다 앞으로 가면서 빡 때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찍히는 게 시작합니다. 얘가 찍히거나 얘가 찍히는데, 통상적으로 얘가 튼튼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토퍼가 튼튼하다 보니까 슬라이드 스토퍼 부위, 슬라이드에 스토퍼가 잡히는 부위가 먼저 마모가 되죠.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 스틸이에요. 네, 스토퍼 자체가 스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보다 스틸이 강한 건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예, 더군다나 여기 쓰인 알루미늄이 고급형 알루미늄을 썼을 리는 없어요.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스토퍼가 망가지는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제가 보통 추천하는 건 일단 위 제품의 내구성 부분이 뭐랄까요, 나름 약하다고 좀 보는 편이라서, 뭐 좀 요즘은 좀 낮은 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린가스만 써서 견딜 만큼 내부 부속들이 튼튼하지는 않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제가 권하는 건 마를가스를 가득 채우시고 탄창에, 그 다음에 그린가스를 조금 넣어서 조금 추가해서 쓰는 방식을 추천해드리고, 뭐 가을철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린가스만 써야 되겠지만, 그래서 과도하게 높은 압력을 쓰지 않도록 그냥 그린가스만 쓰는 이런 방식은 좀 자제하시면 좀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위 제품 같은 경우에 제가 보통 말씀드릴 때, 마릴가스를 가득 채운 상태에서 그린가스를 좀 섞어서 쓰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그린가스만 써가지고 뭐 쓰다가 뭐 파손되면 말지, 이건 상관없습니다. 이건 상관없고, 조금 더 오래 쓰고 싶고 장고장을 조금 더 줄이고 싶다면, 여기서 이제 이 대만산 제품들이 보통 하는 얘기가 그린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사용해서 파손이 안 된다는 건 두 개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KJ 제품 같은 거는 백과사전 같은 걸 검색하시다 보면, 인터넷 백과사전 같은 거죠. 검색하시다 보면 KJ 브랜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KJ 브랜드는 CO2 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예, CO2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고, 그 밑에다 첨언을 뭐라고 적었냐면, CO2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고장이 안 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O2를 쓰면 고장이 잘 난다. 엉뚱하게 이렇게 밑에 첨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O2를 사용할 수 있음 이런 얘기고요. 예, 그걸
안전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얘기하자면 위 제품에서 그린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거 하고요, 그린가스를 사용했을 때 고장이 안 난다 이 얘기는 두 개가 별개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가능하면 그 마릴가스에다가 그린가스 섞어 쓰는 방식을 여름철에 좀 지향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도 작동성은 충분할 겁니다. 제가 뒤에 테스트 하겠지만 테스트할 때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릴가스만 채웠을 때 하고 세 가지 보여드리겠구나. 그 다음에 마릴가스에다 그린가스 좀 섞었을 때, 양도 조금 좀 달리 해볼게요. 그 다음 그린가스만 썼을 때 이렇게 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때 느낌은 당연히 그린가스만 들어갔을 때 더 좋겠죠. 하지만 내구성을 좀 더 오래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사 테스트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실사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탄창에 가스하고 탄을 채웠는데 이건 노말 가스입니다. 그래서 마릴가스만 채웠고요. 지금 실내 기온이 낮아요. 제가 에어컨 아침부터 돌렸기 때문에 좀 춥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해하셔야 되겠고요. 우선 노말 탄창 딱 잡았을 때 느낌이 좋아요. 딱 한국 사람들 잡기에는 딱 좋습니다. 네, 마릴가스만 썼는데 잘 되고요. 작동이 후퇴 고정하는데 약간 좀 부족하죠. 이게 기온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현재 기온이 낮기 때문에 노말가스로만은 조금 힘들 거라고 예상을 했었던 거고요. 자, 요번에는 그린가스를 좀 섞었습니다. 그래서 그린가스를 좀 섞었고요. 네, 그린가스 잠깐 섞어봤습니다. 한 1초 정도 섞었나? 네, 다시 쏴보도록 할게요. 어우! 이거 괜찮네요. 그러니까 마릴가스에다가 그린가스 지금 한 1초 정도 넣었거든요. 포프디노 같은 좀 압력이 낮은 그린가스 중에서도 걔를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좋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노말가스에다가 마릴가스에다가 그린가스 1초만 섞어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포프디노보다는 가더 그린가스 같은 거 쓰면 훨씬 더 조금만 섞어도 반응이 올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거 후퇴 고정까지 딱 걸리죠. 작동 충분한데요. 그래서 마릴가스에다가 섞어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기존 것들은. 자, 요번엔 그린가스만 섞었습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봅시다. 응? 응? 제가 지금 왜 이런 이상한 표정을 짓냐면 이게 진짜 이상하네. 제가 지금 이런 표정을 짓 수밖에 없어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지금 그린가스만 썼을 때 반동이요, 마릴가스에다가 그린가스를 추가해서 1초 정도 추가해서 썼을 때 반동보다 약합니다. 야, 이거 되게 웃긴데요.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요. 왜냐면 이런 증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증상은 기본적으로 탄창 밸브 있죠. 탄창 밸브 쪽에 압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해머가 있을 텐데 해머 쪽에서 때렸을 때 압력, 그러니까 해머 쪽에서 때릴 때 그 노커의 압력, 이게 맞지 않으면 부조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밸브는 땅땅한데 뒤에서 노커가 때리는 힘이 약하면 이 탄창 밸브가 정확하게 정말 필요한 위치까지 밀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가스 토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져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재밌는 현상을 지금 발견한 건데 이게 습성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17에서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18이나 해머 스프링의 압력과 아까 탄창 밸브의 압력이 서로 맞지 않으면서 오히려 마릴가스에다가 그린가스를 섞었을 때 좀 더 힘차고 반동이 좋게 나가는 특성이 있고요. 의외로 그린가스만 썼을 때는 반동이 상대적으로 작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 느낌은 기온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예를 들면 기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런 편차는 커질 거고요. 기온이 낮아지면 좀 낮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온이 높을 때는 이 편차, 지금 마릴가스에다 그린가스 섞었을 때 빡빡빡 잘 나가고 그린가스만 넣었을 때 잘 안 나가는 현상이
날씨가 차가워지면 그린가스만 넣었을 때가 훨씬 더 강하게 나갈 겁니다. 요거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저는 이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름철에 썼을 때 아마 그린가스만 풀로 찔러 쏘게 되면 반동이 마를가스에다 그린가스 넣었을 때보다 밋밋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하시고 쓰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기온에 따라 이거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에어컨 틀어놨기 때문에 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렇고 저렇게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경험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거라 오늘은 위 글락 19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리뷰가 좀 길어지긴 했지만 전반적인 뭐랄까요, 느낌 그리고 좀 더 상세한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조금 꼼꼼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재질에 대해서는 뭐 상부는 메탈이고요, 하부는 플라스틱, 강화 플라스틱이고요. 당연히 폴리머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총에서도 폴리머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의 리뷰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와트모형 대표 서동욱이었습니다. 항상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